보시면은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짜잔. 자, 이 말 기억나십니까? 자, 이 말은 번역이 딱히 없죠.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우리말로 쓰자면 발음을 그냥 쓸 뿐입니다. 리간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리간드. 자, 리간드의 역할은 뭐예요? 리간드의 역할은 이런 식으로 뭐를 주는? 전자쌍을 제공해주는, 아시겠죠? 그런 화학종을 뭐라고 부른다? 리간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이 일산화탄소는 비공호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뭐 많네요. 그렇죠? 비공호 열쌍, 비공호 열쌍 있네요. 그러면 이 비공호 전자쌍이 탄소 쪽에도 있고 산소 쪽에도 있기 때문에 이게 리간드로 작동할 수 있는 결합 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리간드랑 반응할 뭔가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결합할지 이렇게 결합할지, 그러면 이렇게 결합한 거하고 이렇게 결합한 건 사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능성, 여기에 있는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리간드로 작동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 이제 묘한 동사가 하나 있는데 리게이트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리간드로 작동하다 라는 뜻의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응을 하는데 산소가 비공호 전자를 제공하는 리간드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란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리간드는 보통 누구한테 전자쌍을 제공합니까? 보통 누구한테? 금속한테 전자쌍을 제공하죠. 그래서 이제 금속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알겠죠? 자, 금속을 용어로 메탈이라고 해서 M으로 줄여 썼고요. 그 다음, 이 금속은 사실은 보통 양이온이 될 수 있습니다. 금속은 금속 양이온이 흔하잖아요. 근데 이제 곧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전하 밀도나 이런 걸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이 녀석이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우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 그냥 얘가 양이온이어도 상관없어요. 양이온이어도 분석 방법은 똑같아져요. 근데 계산 편의를 위해서 얘가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고스란히 이 금속에 딱 전달이 되면 드디어 금속하고 산소 사이에 새로운 공유결합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식으로 전자쌍이 한쪽에서만 제공돼서 만들어진 이런 공유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하죠? 요거를 베일결합이라고 옛날에 배웠었다 이런 말이지. 동형스? 저 베일결합이란 말 기억나요? 그렇지. 베일결합 영어로? 버르버르버르버 코올디네이트 본드라고 합니다. 코올디네이트 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배위결합으로 번역을 하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코올디네이트 본드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있는 요 산소가 지금 금속한테 전자 제공을 해가지고는 요렇게 배위결합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자, 그런데 아까 이 일산화탄소 성격 분석할 때 이 녀석의 특별한 반응성이 있다면 그 특별한 반응성을 어떤 개념으로 분석하면 편할 수 있다? 형식전화라고 했죠. 형식전화. 자, 그럼 이때 이 산소의 형식전화는 우울매, 이 산소 형식전화 우울매, 여기서 1 플러스죠. 얘 탄소 형식전화는 얼마? 1 마이너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각 원자들의 형식전화.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놈의 산소가 리간드로 작동을 해가지고 금속이랑 배위결합을 하고 났어요. 그러면 얘 형식전화 얼마? 요 형식전화 얼마? 그냥 배운 그대로 형식전화 얼마? 뽀로뽀로뽀로뽀 이 형식전화는 2 플러스가 되겠죠. 형식전화 어떻게 따져요? 형식전화 결합전자 절반, 결합전자 절반이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산소는 전자를 몇 개 획득해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획득하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원래 산소 최외곽 전자는 6개인데 지금 전자가 4개뿐이 안 남았어요. 그죠? 4개뿐이 안 남았다는 얘기는 몇 개가 없어졌다는 얘기야. 2개가 없어졌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형식전화는 2 플러스. 마찬가지로 이 탄소 형식전화는 1 마이너스 그대로고요. 그 다음 금속 산화수는 얼마일까요? 아니, 금속 형식전화는 얼마일까요? 금속 형식전화는 1 마이너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왜냐? 지금 형식적으로 이 두 전자 중에 하나는 금속 거죠. 양분을 한다고 치면. 그런데 이 금속은 원래 여기에 표기되어 있던 전자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하나 추가로 들어왔으니까 1 마이너스겠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리간드로 작동을 하게 되면 베이결합이 만들어졌을 때 산소의 형식전화는 요래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알겠죠? 아, 그렇다면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이런 건 안 된다고 했죠. 알겠죠? 크기가 2가 넘어가는 형식전화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반응성이 커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베이결합 형성은 거의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연찮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냉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결합이 해리돼 버리겠죠. 그래서 오히려 역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 일종의 소구법이잖아요. 소구법. 여러 가능성을 놓고 이거 될까? 안 될까? 계속 따져보는 거. 이걸 소구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비공호 전자가 산소가 있는데 이거 해봤더니 오, 안 되겠다. 그럼 그 다음 가능성은 뭐가 있겠어요? 탄소가 있을 거라 이런 말이지. 오케이? 네. 자, 그럼 이때 이 금속에 이제 탄소가 전자쌍을 제공합니다. 그럼 이 탄소의 전자쌍이 이압하고 이렇게 제공이 되면 이때 이 금속하고 탄소 사이에 요래 보이시죠? 새로운 베이결합이 맹글어졌을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란 말이죠. 됐죠? 오! 그러면 여전히 이 녀석의 특별한 반응성을 무엇으로 설명을 해보자? 형식전화로 설명을 해보자. 자, 이탄소 형식전화 얼마? 1 마이너스. 이산소 형식전화 얼마? 1 플러스. 그래서 계속 뭐 관점에서? 형식전화 관점에서 이 반응을 설명해 보자. 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 금속은 편의상 전기적으로 중성, 알겠죠? 중성이라고 하자. 아까처럼.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여기서 각각 나타나는 형식전화를 따져볼 건데 이산소 형식전화 얼마? 이산소 형식전화 1 플러스라고 했죠? 그 다음 이 금속 형식전화 얼마? 아까 저기 나왔던 것처럼 1 마이너스가 되죠. 왜냐면 갑자기 두 전자 중에 하나를 갖게 된 거니까요. 알겠죠? 그렇다면 이따 이산소 형식전화 얼마? 이 탄소 형식전화 0 되죠? 0 되죠? 자, 안정한 화학결합을 형성했을 때 원자들의 형식전화는 뭐가 되는 경우가 많다? 0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무슨 말 되겠죠? 그럼 아까 일산화탄소 상태에서 탄소 형식전화가 0이 아니었는데 결합하고 나면 0이 되니까 이것만 봐도 저 앞에 저 경우보다는 훨씬 더 그럴듯하다 이런 말인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시우 알겠죠? 네. 시우 이렇게 힘들어요. 눈이 간지러워. 알겠습니다. 그래. 재우 괜찮아요? 재우 졸린 거 아니죠? 그렇지. 동현 괜찮아요? 그렇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얘가 여기서 안 끝나. 여기서 안 끝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 금속이 영어로 메탈이잖아. 근데 이 배위결합을 할 때는 이 금속이
보통 무슨 금속이게? 자, 어디까지나 보통이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배기결합 설명을 할 때 이 금속은 보통 뭘까? 보통 전이금속이에요. 전이금속 영어로? 전이금속 영어 쓰세요. 트랜지션 메탈. 제가 뭐라고요? 그렇지. 보통 전이금속입니다. 전이금속의 뜻은? 그렇지. 전이금속의 뜻은 뭐 역시나 이것도 막 칼로 무자르듯이 딱 정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D 혹은 F 오비탈에 부분적으로 전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원소를 전이금속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뭐 F오비탈까지 우리가 끌어서 얘기할 건 아니고 D오비탈에 국한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D오비탈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요래 요런 모습의 D오비탈들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D오비탈의 이제 모습이 누구냐면 얘는 DXY, YZ, ZX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조금 전문적으로 쓰자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얘를 지워서 편의상 이 금속하고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이 축을 G축으로 이제 보통 잡는다면 얘는 YZ이거나 ZX 오비탈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YZ나 ZX는 바로 이 Z축이 지나가는 평면에 있는 오비탈들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 오비탈은 YZ일 수도 있고 ZX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래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보이죠? 그럼 이때 전이금속이라고 하면 D오비탈에 원래부터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잖아. 그럼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원래부터 있었던 D전자들인 거지. 그래서 저 금속이 원래 D오비탈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전자가 저렇게 이제 2개 정도 있다고 치자 이런 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탄소로부터 전자 제공을 받아서 이렇게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여전히 여기 D오비탈에 전자가 있잖아? 보이시죠? 보이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자, 잘 봅시다. 자, 산소는 원래 전기임 성도가 큰 편이에요? 전기임 성도가 작은 편이에요? 원래 전기임 성도가 큰 편이어서 사실 산소는 산화수가 됐건 형식전화가 됐건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산소는 원래 보통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현재 지금 형식전화가 플러스잖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 저 산소의 전자에 대한 욕구가 매우 커졌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원래 전자를 많이 가져야 되는 애가 플러스가 되어 있다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 산소가 어떻게 하느냐? 아이, 내가 지금 산소인데 지금 아이 진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놈의 산소가 바로 여기에 있는 탄소하고 산소 있죠? 요 파이결합 있죠? 그 파이결합 전자 중 하나를 산소 쪽으로 끌고 가버려요. 에이, 내가 산소인데 에이, 내가 전자 가져갈래.
그래서 얘는 뭐냐면 산소의 전자 밀도 회복인 거죠. 알겠죠? 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탄소는 항상 뭘 만족해야 되죠? 탄소는 항상 옥텟 만족을 해야 안정하단 말이야. 뭐만 아시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금속의 이 디오비탈에 있었던 전자 있죠? 얘가 탄소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저기에 있는 노란 전자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탄소 쪽으로 전자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화살표는 뭐냐면 파란색 화살표는 탄소가 금속한테 전자를 준 것이라면 노란색 전자는 금속이 탄소한테 다시 전자를 줬다는 뜻으로 화살표를 지금 이렇게 편의상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아까도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지금 이런 상황의 특별한 반응성을 무슨 개념으로 설명해 보자? 형식전화 개념으로 설명해 보자고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 산소 형식전화 얼마? 0인 거 알겠죠? 네. 자, 탄소 형식전화 얼마? 0 되는 거 알겠죠? 금속 형식전화 얼마? 금속 형식전화 얼마? 0 되는 거 아시겠어요? 왜 0이냐면 맨 처음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할 때 얘는 몇 개의 전자만 획득하고 있어요. 2개의 전자 획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성이라고 가정했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려주면 자, 결합전자의 절반은 얘 거잖아. 그럼 결합전자가 지금 총 몇 개 있어? 4개 있는데 절반이면 2개지. 2개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 처음하고 달라진 게 없지, 전자 개수가. 그럼 얘 다시 중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안정한 화학결합일 때 형식전화가 보통 뭐가 되는 경우가 많다? 0, 0, 0.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구조는 불안한 구조겠어요? 엄청나게 안정한 구조겠어요? 엄청나게 안정한 구조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식의 베이결합 형성은 잘 된다 안 된다? 엄청나게 잘 된다고. 그러니까 한 번 결합이 되면 거꾸로 간다 잘 안 간다? 거꾸로 잘 안 간다고. 아시겠죠? 그럼 이때 잘 보세요. 원래 리간드는 금속한테 전자쌍을 제공해야 되는데 놀라웠게도 여기서는 금속이 다시 리간드한테 전자를 제공하고 있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파이 백본딩이라고 합니다. 파이 백본딩이 뭐냐? 금속이 리간드에게 전자를 주면서 이루어지는 파이 결합 현상. 요걸 파이 백본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백본딩, 아, 뭐 백킹이 뭐야? 백본딩. 백킹 하니까 좀 표현 이상한데. 백킹. 파이 백본딩.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민현 선생님 좋아한다고요? 정민현 선생님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정민현 선생님 혹시 뭐 미인이십니까? 미남이십니까? 예? 아, 여성분이십니까? 그럼 뭐 미인이십니까? 아,
그냥 좋은 선생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굿 티처.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렇다. 자, 몇 번, 이거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여기 조금 마무리할게요. 알았어. 나 진짜 사람처럼. 자, 여기서 단일 결합이면 항상 무슨 결합이에요? 단일 결합이면 항상 무슨 결합이에요? 시그마잖아요. 근데 이 시그마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리간드가 금속한테 전자를 주면서 시그마 결합이 이루어졌잖아. 아이 깜짝이야. 놀래켜서 죄송합니다. 빨리 와요. 언제 다시 시작하나요? 어? 저녁 시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앉아나 있어요. 빨리. 진짜요? 빨리 앉아나 있어. 곧 끝나요. 그냥 앉아 있어. 네,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 그래. 수학 수업 잘 들었어요? 네. 그래. 혜성이 수학은 좋아해요? 아니요. 아, 네. 서로 안 친해. 아, 수학이 나아요, 화학이 나아요? 화학이 나아요? 고마워요. 또 수학 시간에도 반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수학 시간에도 반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 그런 질문. 아, 수학 시간에 아예 그런 질문 안 하세요? 네. 아, 그럼 나만 좀 이상한 관종이구나. 생각하기 좋아요. 고마워요. 자, 어쨌건 자 보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파란색 시그마 결합은 탄소가 이게 리간드가 금속한테 전자를 줘서 이루어진 결합이잖아요. 그런데 결합선이 두 개가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돼요? 결합선이 두 개면 하나는 파이 결합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 파이 결합은 이 노란 전자는 누가 누구한테 준 거야? 되려 금속이 리간드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아까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진 방향성과는 반대라는 뜻으로 백 본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파이 백 본딩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파이 백 본딩 현상이라고 하는 건 매우 양자역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베이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을 분자궤도 함수로 분석을 해서 설명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묘하게도 지금 이 설명에는 오비탈이나 뭐 혹은 양자역학이나 그런 것들과 관련된 개념이 아주 최소화되어 있죠. 그래서 고전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루이스 구조, 형식 전화 이런 것들로 저 파이 백 본딩을 설명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양자역학을 도입해서 파이 백 본딩 현상이 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렇게 고전 화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들 한마디만 더 쓰면 이런 식으로 파이 백 본딩 이 가능한 일산화탄소와 같은 분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스트롱 필드 리간드라고 합니다. 자, 스트롱 필드 리간드 우리말 번역은? 스트롱 필드 리간드 우리말 번역은 강한 장 리간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스트롱 필드 리간드가 뭐 일산화탄소만 있는 게 아니고 몇몇 가지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롱 필드 리간드라고 하는 건 꼭 분자궤도 함수로 양자역학적으로 분석하지 않더라도 루이스 구조상에서 이런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희한하게도 스트롱 필드 리간드는. 그래서 양자역학을 몰라도 루이스 구조만 잘 그려도 해당 리간드가 스트롱 필드인지 위필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에 이런 반응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금속하고 탄소가 뭐 하고 있어요? 금속 이중결합하고 있죠. 자, 아까 산소로 그릴 때는 뭐 잘 되지도 않지만 산소로 그릴 때는 단일결합으로 끝났잖아요. 단일결합으로 끝난 것보다는 어쨌거나 이중결합이다 라는 건 결합력이 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합력이 약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단일결합보다는 이쪽 결합이 very strong 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는 금속이랑 반응성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일산화탄소는 반응성이 이빠이 강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는 생명체에게는 좋은 거예요, 반생명적인 물질이에요. 반생명적인. 이 일산화탄소는 그래서 반생명적 물질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일산화탄소가 있는 공간에서는 생명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만약 여기에 있는 이 금속 원소가 하필 닉이라면 Fe. 오! Fe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인더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헤모글로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피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 안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거대 분자가 있는데 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거대 분자의 또 일부분을 힘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에 있는 일부분 힘, 그 안에 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이 뭐 생물 시간 뭐 한 학기만 들으면 알죠? 히모글로빈의 역할은 뭐를 운반하는 것? 산소를 운반하는 거죠. 그래서 저 히모글로빈에 누가 잘 결합돼야 돼요? 누가 이런 식의 일산화탄소가 아닌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들어와 버리면 일산화탄소는 이렇게 강력한 이중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자리에 더 이상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결합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서서히 질식하게 되고 숨 못 쉬면 죽는 거지 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퀴즈. 태초의 지구에는 생명이 먼저 있었어요? 일산화탄소가 먼저 있었어요? 태초의 지구엔 일산화탄소가 먼저 있었어요? 생명이 먼저 있었어요? 당연히 일산화탄소죠. 왜냐하면 생명은 한 2억 년 전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구 역사는 한 40억 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40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화산 활동을 통해서 저 지각 아래쪽에 있는 여러 물질들, 연소 가능한 물질들인 탄소 등등등이 연소를 해서 일산화탄소나 아니면은 뭐 연소가 아닌 뭐 메테인 형태의 것들이 지구 대기를 둘러싸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구 대기는 사실은 일산화탄소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건데 일산화탄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일산화탄소가 있는 상태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만들어져야 된다. 어디서 만들어지겠어요? 물속이 돼야 된다고요. 왜? 일산화탄소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태초의 생명은 어디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물속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지구 대순환에 의해서 일산화탄소의 양도 점점점 줄어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다 보니까 수생 생물들이 드디어 육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육상으로 올라와도 얘는 여전히 무서운 애예요, 안 무서운 애예요? 존나 무섭죠. 잘못 먹으면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생명 내부에는 일산화탄소에 저항하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 내부에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저항을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있어요. 그게 사람뿐 아니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서. 이런 걸 보면 생명의 진화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 몸에만 이런 장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 이런 장치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를 어떻게 막느냐? 빠르바르바르바. 자, 이게 단일결합, 삼중결합으로 표현되건 이중결합, 이중결합으로 표현되건 이 각도는 180도. 혼성오비탈은 180도면 혼성오비탈은 sp. 그러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금속의 일산화탄소는 직선이 되게 결합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웠게도 헤모글로빈 안에는 요 금속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블락킹이 채워져 있어요. 블락킹이 돼 있어요. 뭐냐면 뭐 요 얘기는 좀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 헤모글로빈 안에 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뭔가 하나 이렇게 배위결합이 돼야 된다고요.
배기결합이 되는 게 누가 배기결합이 돼야 돼? 이상적인 경우는 산소가 혹은 이산화탄소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폐에서는 산소가 결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포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산소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긴 것 같지? 예. 산소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여기에 결합할 때 어떻게 결합하느냐? 이렇게 결합해. 산소에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비공호 전자쌍 중에 한 쌍이 이렇게 철의 배기결합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때 이 산소의 혼성 오비탈은 뭐가 되겠어? sp2가 돼야 되겠지. 왜냐하면 결합선이 양쪽으로 벌어져 있고 비공호 전자쌍이 한 쌍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직선이겠어? 구분형이겠어? 구분형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 딱 맞게 어떤 단백질의 말단에 수소가 이렇게 딱 이쪽에 향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수소가 뭘 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는 그냥 수소가 아니라 질소 수소가 여기 향하고 있는데 질소 수소의 수소가 이 자리로 딱 들어온 산소랑 뭐 할 수 있게?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 즉 산소처럼 결합해 들어올 때 금속이랑 결합각이 벤트가 되도록 들어오면 주변 단백질이랑 수소 결합해서 안정화되게 이 헤모글로빈 마지막 자리가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만약에 일산화탄소 같은 애가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겠어? 산소는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오는데 일산화탄소는 직선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직선으로 들어오면서 이 단백질 밀어야 되지. 그럼 여기서 입체 저항이 생기겠지. 그래서 저기 있는 일산화탄소가 들어올 때 불편하게 구조가 구성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공부를 하면서 보면 진짜 놀란다니까요. 생명의 위대함에 대해서. 보면 깜짝 놀래. 나도 이거 처음에 이제 이걸 공부할 때, 와, 진짜야? 이렇게 돼 있어? 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다만, 이런 장치가 있어도 일산화탄소를 100%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어요. 왜? 이게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제공이 되면 일산화탄소가 결국에는 이걸 밀어요. 밀어서 결국엔 다 반응이 돼요. 반응이 되고 그 상태로 두면 질식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간의 생존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발전되어 있어요? 인간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어떤 그 생명체계보다도 이게 발전돼 있어요. 뭐? 감정이요. 감정.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뭔 말이냐면 일산화탄소는 냄새 뭐게? 일산화탄소 냄새 어떻게 해요? 무취해요. 맛 어떻게 해요? 무미해요. 색깔 무색이에요.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미, 무취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내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일산화탄소가 이 단백질 분자를 밀어내고 헤모글로빈에 서서히 들러붙게 되면서 사람 상태가 어떻게 바뀌게? 불쾌해져요. 왠지 모르게 좀 느낌이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일산화탄소 중독 현상이에요. 그 상태에서 오래가면 어떻게 된다? 진짜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어떤 공간이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기분이 좀 불쾌할 때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란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피하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자리에서 피하란 얘기예요. 즉 감정이라고 하는 건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감정이 진화된 게 아니고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논리 구조로 현 상황을 분석하기 어려울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그 개체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명체가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진화 수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감정은 이성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서양 그 옛날 철학자들처럼 감정을 누르고 이성을 강화시키고 그럼 빨리 죽어요, 알겠어요? 감정적이지 않으면 빨리 뒤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감정은 이성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논리와 이성이 융합되는 삶을 살아야
그 개체의 생존성이 향상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느끼게 하려고 우리 뇌 속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화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그 다음 간단하게 생각해 볼래요? NO2-는 스트롱 필드 혹은 윅 필드 리간드 중 무엇일까요? 얘도 리간드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스트롱 필드일까요? 아니면 윅 필드일까요? 를 분석하는 것부터 밥 먹고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오세요.